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22번째 시간 달팽이관 기점막의 유모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귀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귀의 구조는 귀 귓바퀴에 소리 파동이 들어오면 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 그래서 난원창을 통해서 소리가 넘어간다.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를 이소골이라고 하고 이소골은 어디에 해당한다? 중이에 해당한다. 중이에서 염증이 생기면 중이염이 되고 이 중이는 큰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작게 들어오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귀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난원창이 연결되어 있는 요 달팽이 모양의 관을 달팽이관이라고 해요. 요 달팽이 모양의 관을 달팽이관이라고 하고요. 달팽이관에는 달팽이관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달팽이관은 나선 모양의 미러와 같은 통로를 가진 관이에요. 달팽이 모양으로 2.75바퀴 정도 도는 동글동글 도는 관이고요. 머리뼈 안쪽, 중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전체 길이를 피면 한 3cm 정도 전후가 됩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입구가 9mm 정도 되고 안쪽은 3mm 정도 된다. 이 달팽이관을 펴는 모습을 보면 여기가 난원창이에요. 이소골에 난원창이 붙어 있고 난원창의 모양을 쭉 펴놓은 거 보면 그 웨림프라고 하는 웨림프라고 하는 액체로 채워져 있고요. 소리를 듣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관은 여기 기점막이라고 여기 수평으로 쭉 펴져 있는 게 기점막이고 여기 기점막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기점막이고 이 기점막을 가운데 두고 전정계라고 하는 목과 고질계라고 하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점막의 길이는 약 3.5c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약 3만 개 정도의 유모세포가 있고요. 말초신경 청각이 연결돼서 우리의 두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막의 유모세포 진동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에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모세포는 뭐 이렇게 뭐가 있다 그래서 머리카락처럼 서 있는 뭐가 아니라 우리 융 있죠, 융. 가죽에 약간 털 있는 느낌의 그런 느낌의 그 모양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팽이관 유모세포에서 주파수를 감지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이 달팽이관 여기에 유모세포가 쭉 깔려 있는데 이 유모세포에서 주파수를 인지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헬름홀츠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 주파수가 특정 유모세포에 영향을 줘서 말초신경, 이 유모세포에 연결된 말초신경으로 전달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100년이 지난 헬름홀츠가 19세기 사람인데 20세기 중반에 인간의 귀는 약 1500개의 피치를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의 귀가 1500개의 피치를 인지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몇 옥타브라고 했죠?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0kHz까지죠. 옥타브로는 10옥타브예요. 옥타브당 12반음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전체 가청 주파수는 120반음계예요. 반음계. 120반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피아노에서 들을 수 있는 음은 88건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귀에서 인식하는 음계는 120개의 음을 인식할 수 있는데 피치를 몇 개를 알 수 있다? 1500개를 알 수 있다 라는 거예요. 1500개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음계보다 더 많은 음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에서 쓰는 반음계는 120반음계인데 우리는 피치를 몇 개를 알고 있다? 1500개를 인식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어느 때쯤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음악을 하시거나 음향을 하시거나 이 피치를 1500개를 인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해서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피치를 인식하는 건 특정 주파수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인식을 합니다. 불연속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속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모세포의 특정 부분이 특정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사실도 확인됐어요. 낮은 주파수는 파장이 크잖아요. 파장이 크니까 유모세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극하고요.
높은 주파수는 파장이 작아요. 작으니까 좁은 부분을 자극을 하는데, 고음은 입구 부분, 기점막 입구 부분의 유모세포를 자극을 해요. 고음은 어디를 자극해? 요 부분을 자극해. 요 부분을 자극하고요. 저음은 어디까지 자극해요? 여기까지 자극해요. 그래서 고음은 여기까지 자극한다. 저음은 안쪽 유모세포까지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 부근은 고음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저음에 반응한다는 것이 정설이고요. 이 위치에 따라 주파수를 인식한다고 하는 게 이 위치 이론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위치 이론이다. 기점막이 3.5cm 정도 되는데, 이 길이 전체가 가청 주파수를 로그 스케일에 따라서 옥타브로 균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입구 부분부터 3분의 1까지 약 3옥타브 정도를 인지를 해요. 우리가 10옥타브라고 했잖아요. 가청 주파수가 10옥타브에서 3분의 1이니까 3옥타브 정도를, 3.3옥타브 정도를 입구부터 3분의 1 지점까지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 나머지 주파수를 인지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스케일로 보면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주파수 양을 체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로그 스케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사람이 로그 스케일로 소리를 인식하고 로그 값으로 인식하냐라고 하는 건 음양 심리학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인식을 하는데 리니어하게 인식하지 않고 로그 스케일로 인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리를 뭘로 인식한다? 로그 스케일로 인식한다. 크기도 주파수도 모든 것을 다 로그 스케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 못하시면 그냥 로그 스케일로 인식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위치 이론에 따르면 고음은 입구 유모세포가 반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음의 입구 부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제일 먼저 노쇠해지는, 쇠약해지는 부분이 고음을 못 듣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음을 못 듣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유는 달팽이관 입구 부분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고요. 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고음에 반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유모세포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한번 망가진 유모세포는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젊거나 어린 나이에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런 걸로 고출력으로 들으면 유모세포가 고장나 버리게 되고요. 고장나면 청각을 회복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음악이나 음향을 하는 사람은 헤드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해요. 음악이나 음향을 하는데 일을 하느라고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하철에서 듣고 다니거나 또는 집에서 음악을 듣는데 이어폰, 헤드폰을 큰 소리로 듣는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죠. 실제로 청각 잃어버리면 회복하지 못하니까 음악이나 음향을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할 일이 많아요. 음향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쓰지 말고 그냥 자연 상태의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래요. 클럽 같은 데 가서 스피커 앞에서 귀를 박고 막 춤을 추고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한번 망가진 유모세포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한번 망가져 버리면 음악이나 음향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청각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위치이론하고 병행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주기성 감지이론입니다. 주기성 감지이론은 고막의 파동이 주기적으로 자극을 하죠. 소리가 주기적으로 자극을 하는데, 이 주기를 가지고 음고를 판단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의 뇌는 한 가지 정보 가지고 소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음과 저음이 같이 있어야 방향을 판단하는 것처럼, 고음과 저음을 한 가지 주기적인,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듣는다 또는 고막에서만 듣는다가 아니라, 고막에서는 주기성인 감각을, 그리고 달팽이관에서는 위치성인 감각을 가지고 소리를 판단해요.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 소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건 복합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소리를 판단하는 건 시간적인 주기성 이론에 의한 시간적인 것, 뭐 공간적으로 위치를 판단해서 공간적인 모든 정보를 판단해서 우리의 음고, 소리의 높낮이를 판단하죠. 100Hz 미만은 주기성 이론, 고막에서 흔들리는 소리, 우리 뼈가 흔들리는 소리, 우리 피부가 감지하는 것이 우세하고요. 그 이상의 주파수는 위치 이론, 그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감지한다, 주파수를 감지한다는 게 일반적인 통솔입니다. 이거는 사람일 때 100Hz고요. 동물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그 가청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 대역부터 주기성이 강하고 어떤 위치부터 뭐 공간성이 강하고 이거는 뭐 동물의 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달팽이관이 위치에 의해서 주파수를 인지하는 것처럼 주기성 감지로는 고막이 흔들리는, 우리 뼈가 흔들리는, 우리 피부가 흔들리는 이런 것에 의해서 소리 인식하는데 저음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저막 유모세포의 주파수 감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고막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달팽이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하나 얘기했죠. 우리는 피치를 몇 개를 듣는다? 1500개를 듣는다. 가청 주파수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음계는 어떻다? 옥타브, 10옥타브에서 120개의 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건 1500개다. 요거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의 강의 교재는 음향, 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유페이퍼를 통해서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때 보시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하셔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